산을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펼쳐질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게 그 픽처를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우리나라 사회 변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시간엔 데모테크가 온다 저자이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경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데모테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좀 생소한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제 제가 새로 만든 말이라서요. 좀 생소한 게 당연합니다. 네, 당연하고요. 그래서 50대, 60대인 분들은 이 책 제목을 들으면서 데모하는 기술을 가르치냐 이런 농담도 하시는데요. 네. 예, 그건 아니고 여기 데몬스트레이션 데모가 아니라 데모그래피 데모입니다. 그는 인구의 구조, 인구 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테크는 뭐 아시다시피 테크놀로지인데 이거는 일종의 제가 향후 일어날 뭐 방금 기자님께서는 10년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10년보다 저는 조금 더 이제 길게 본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길게 본 트렌드가 제가 생각하기로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첫째가 이제 인구 구조 변화인데 고령화로 대변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혁신.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환경, 인바이러먼트 이 세 가지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꽤 강한 트렌드로 아마 세계적으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인구 구조 변화하고 기술 혁신 이 둘을 이제 끄집어낸 이유는 인구 구조와 기술 혁신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65세 이상이 65세 미만에 비해서 네. 의료비를 한 2.7배 정도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령자가 앞으로 예를 들어 뭐 한 1,000만 명이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곱하기 2.7배 이제 의료비를 쓰게 될 텐데요. 그러면 그 관련된 이제 산업이 성장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데모그래픽 인구 변화라는 것과 이제 이건 테크놀로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의료 쪽에서 예를 들어 혁신 기술이 나왔다면은 그쪽 수요가 증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요즘은 이제 염색을 안 하고 이게 샴푸로 감아서 제가 이게 머리가 지금 많이 별 표시 안 나죠. 이게 그 네. 갈색으로 되어 네, 가지고요. 멋지신데요. 예,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 혁신입니다. 이거 카이스트 화학 전공한 교수님이 이제 갈변 현상을 가지고 이제 샴푸를 가지고 머리를 검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사과나 바나나를 두면은 검게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 현상을 이제 응용한 것입니다. 그게 이게 이제 이 머리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흑발이 한 97%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이 들면 하얗게 될 테니까요. 네. 그건 이제 염색하는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테크놀로지.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것도 하나의 데모테크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트렌드 내지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그래픽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하고 기술 혁신이라는 것 이것들이 서로 교차해서 어떤 큰 산업을 만들어낼까?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어떤 산업에 투자해서 그 혁신의 과실을 따먹을까? 뭐 쉽게 말하면 돈을 벌까? 하는 것 거기에 관해서 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뭐 학교 때도 배우지만 고령화 사회라는 예.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저도 뭐 학창 시절에도 들어봤는데 예. 사실은 뭐 아직은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은 면도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고령화 사회라는 게 현 시점에서는 어떤 좀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예, 방금 저희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정확한 표현인데요. 학창 시절부터 들어봤고 고령화 그때부터 고령사회라고 했고 우리나라가 2000년 초반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일찍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와닿지는 않고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좋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베이비 부모들이 주고 이제 55년생이라고 그러지만은 58년생 개띠가 제일 많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74년생까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나이로 48세에서 64세에 지금 걸쳐서 많은 베이비 부모들의 인력이 있습니다. 거의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금 58년생 말씀드렸듯이 이제 64세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직한 지 몇 년 안 되고 아직도 만 65세를 넘기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이비 부모들이 40대, 50대에 포진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40대, 50대는 생산성도 제일 높고 소득도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까지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so far so best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고령화했는데 뭐 별 문제도 없네가 아니라 예, 20년 동안은 제일 좋게 작용을 했고요. 예, 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부작용이 아직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부작용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한 2030년, 2040년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2050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의 노년 부양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를 부양하는 비율, 뭐 이게 노년 부양 비율인데요. 그게 거의 일본하고 가까운 수준으로 세계 1위로 올라서게 되고요. 그다음에 2050년대 이제 후반 정도 되면은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추정에 따르면은 이제 거의 이제 고갈이 되는 예,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한 2030년대 중후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막 절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so far so best로 이제 제일 산을 향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산 정상에서 한 10년 동안 옆으로 이제 쭉 길 거고 그 다음에 있으면은 이제 산을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펼쳐질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게 그 픽처를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일어난 게 97년 말이었죠. 그리고 이제 98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일어나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인구가 마구마구 증가할 때였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인구 구조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경제가 충격을 받았다 할 때는 그거를 극복하는 데 완충장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요소고 그다음에 경제가 성장하는데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 또 이제 기술 혁신 이제 이것들이 미래를 바꾸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어떤 것들이 좀 나타날까요? 고령자들은 핸디캡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관절이 안 좋다든지 뭐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잘 안 보이고 이런 것들. 그런 이제 핸디캡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기술 혁신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요즘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이 그런 쪽이 많이 생겨났고요. 바이오는 이제 올라갔다 바이오는 떨어질 때는 또 막 조정을 받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이오만 모아놓은 기업들의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그 가격 변화를 보시면은 한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보다 성과가 계속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그때부터 이미 왜냐하면 서구 사회는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성과가 좋아졌는데요. 그런 이제 바이오 같은 것들이 변동은 있지만은 결국 상향 트렌드는 타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처음 우리가 한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유전자 치료, 백신이 유전자 치료이지 않습니까? mRNA라고요. 그 이제 최초로 나온 것인데 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좀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인데 그 중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헬스케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건강에 관련되는 뭐 여러 가지 테라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는 우리가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헬스케어 같은 경우 있고 뭐 제일 초창기에 놓은 게 이제 걷기 앱 뭐 이런 거였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최초의 디지털 헬스케어인데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지금은 뭐 이미 심전도도 측정할 수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벨트가 차고 이제 우리나라 그 벤처 업체 중에 이제 벨트라를 가지고 이제 그 헬스케어를 또 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모바일을 가지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웨어러블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벨트라든지 손목시계라든지, 그 다음에 여차하면은 외골격이라고요. 우리가 이런 걸 입듯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근력이 부족한 사람, 이제 그 관절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직은 가격이 비싸죠. 이제 가격이 싸져야 이제
통용되게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디지털 헬스케어고 대표적인 게 이제 원격 진료입니다. 예, 원격 진료 시장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여기 논란이 많은데 중국은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아주 이제 크게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같은 경우 크게 이제 형성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뷰티 산업, 뭐 당연히 그거는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의외로 메타버스가 고령 사회하고 많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게임, 뭐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40대 라이프 로깅 그러니까 SNS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근데 이 40대들이 좀 있으면은 고령 사회 접어들 테니까요. 근데 이미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상현실 같은 경우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제페토 이런 거는 10대, 뭐 20대 이런 사람들만 들어오는데요. 앞으로 이제 고령자들이 디지털에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고령자들도 아마 가상현실 공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게임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e스포츠도 고령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을 통해서 건강 증진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바둑, 장기, 뭐 고도리 게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이전에 우리 젊은 애들이 이렇게 그 음악에 맞춰서 댄스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일본에는 이제 이런 것 음악에 맞춰서 북을 두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령자들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심박수가 증가하고 집중하게 되고 해서 이제 건강에 좋아서 그런 게임들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글리처스라는 그 게임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만든 게임 이름이 시 히어로 퀘스트입니다. 이제 바다 영웅이 이제 막 모험을 하는 것인데요. 그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치매 인지증으로 이제 기억을 잃어갑니다. 그 바다에서 그렇게 젊을 때 활동을 하고 모험을 하던 이제 자기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이제 그 기억을 잃어가는 걸 이제 아쉬워해서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그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리려고 하면서 이제 모험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바다에서 이제 뭐 문어도 나타나고 이런 모험을 하게 되는데 거의 반응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반응을 보면서 치매를 조기 진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치매가 보통 한 20년 정도 전에 그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우리가 모를 따름이죠. 그래서 이 게임은 이제 그 치매를 아주 빨리 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반사신경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인지증 같은 경우 우리가 적절하게 치료만 하면은 훨씬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누가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스위스에서 알프스를 구경하는데 고령자들 버스가 딱 와서 고령자들이 쫙 내리더랍니다. 예. 그 보조의자를 하나씩 놓아두니까 거기 다 알프스 다 구경하다가 이제 가십시다 하고 이제 못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대신 해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의외로 게임이나 게임이 라이프 삶의 일부로 이제 해당되고 가상현실이 제일 기술이 발전한 것이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이제 앞으로 디지털에 조금 익숙한 고령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부분도 이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메타버스 쪽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일본에서 이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